직선의 방정식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개념을 다 모르는 학생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뭐라고 했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A4 용지에 직선의 방정식 뭐야? 라고 하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축축축 써서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직선으로 나오겠죠. 1차식이겠지. 1차식. 얘를 쓰는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어. 상우야, 얘를 무슨 형이라고 부르고? 표준형, 얘는요? 일반형. 일반형. 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 뭐가 더 좋아? 표준형이 좋아? 맞아. 표준형이 왜 좋지? 기울기랑 어, y절편. 맞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표준형에 단점이 있었어. 어떤 단점이 있죠? 표준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을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아는 사람. 표준형이 무슨, 뭐? x절편? X절편? 네, y절편. 뭔 소리야? 아, 기울기랑 y절편 알려주는데 x절편 안 알려주는 단점이 있다? 그건 아니고. 정우 알지 않아? 벌써 까먹었어? 아이, 진짜. 자,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일반형은 세상에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뭘까? 표현 못하는 게 뭐야? 얘가 표현 못하는 직선이 뭐지? 뭐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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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0, y는 0. 둘 다 표현 못하는 건 아니고 x는 a 이 꼴의 형태를 표현을 못해. y는 얼마는 표현은 가능하지. 왜? m이 0이면 되잖아. 그러면 y는 뭐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x는 a 즉 y축의 평행, x축의 수직인 이 직선은 얘가 표현을 못해. 뭘 대입해도 이걸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얘는 가능하지. 그치? a가 0이면 뭐 y는 블라블라, b가 0이면 x는 블라블라 다 되잖아. 얘는 다 돼.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알겠죠?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들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단점이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원방에서도 또 그게 필요하긴 해.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하면 단점이 있다고. 안 되는 놈이 있으니까. 방금처럼 X축의 수직인 애들은 안 되니까 그걸 꼭 생각하고 풀어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 안 한 애들이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M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뭐지?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왜 기울기라고 했을까? 상호야. 나 그냥 계속 이어서 쓰고 있을 테니까 말해봐. 왜 얘를 기울기라고 했을까? 기울어진 방법이니까 기울어진 정도니까. x축으로 얼마큼 갖고 어, y축으로 대충 얼마 정도 가는지 알면은. 근데 그걸 나눠야 되는 거야? 네? 그걸 나눠야 되는 거야? X를 얼만큼 가고 Y를 얼만큼 가는지 아는데 그걸 나눠야 되냐고. 꼭 X로 나눠야 되는 거야? Y로 나누면 안 되고? 그럼 고민들 안 해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굉장히 비율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원래 속도도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뭔가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는 의미야. 기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맨날 그냥 공식 이러니까 나누고 했겠지만 나눌 때는 굉장한 기준이 있어요. 큰 기준이 있어. 뭐냐? 이 밑에 있는 분모를 1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우리가 속도도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1시간 동안 얼마를 가는지를 알 수 있어. 1초 동안 얼마를 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1분 동안 얼마를 가는지.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이 x 증가량이 1만큼 갔을 때 그때 y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기준을 이 x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얘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나눌 때는 그걸 생각해봐. 아, 기준을 이걸로 잡는 거구나. 분모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건 변하지 않아. x가 1만큼 갔을 때, 뭐가 1시간만큼 갔을 때, 1분만큼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칸만큼 갔을 때 나머지 애들이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아, 얘는 1만큼 가는 애구나. 얘는 2만큼 가는 애구나. 얘는 10만큼 가는 애구나. 마이너스 1만큼 가는 애구나. 그걸 보면 기울기가 어떻게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있죠. y절편. 이 n을 y절편이라고 하는데, y절편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데, y절편이 뭐예요? 이렇게 접점은 아니고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 이 말을 다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 자, x가 0일 때의 y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혼동해서 쓰긴 한단 말이에요. 혼용해서 써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였어.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누군가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써놨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정답은 5번이라고 하겠지? 맞죠? 정답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가끔 애들이. 2번이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방금 영호가 얘기한 거는 이 직선의 y축과의 교점입니다. 교점은 이거잖아. 이해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혼용해서 그냥 쓴단 말이야. 야, 이거 y절편이지?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닌 거지. 이 교점의 y좌표요 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죠? 이해돼? 교점은 아닌 거야. 교점은 이거잖아.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야. 혼용해서 쓰더라도 니들은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하지만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뭐 얘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만 좀 생각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이 표준형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까 설명은 드렸어요. 뭐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얘기했어요. 얘가 x축에, 이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고, x는 a, y는 b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래.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모르는 애들은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자, 식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으로 구하는데, 모르는 게 뭐야? 두 가지 있죠. 기울기랑 y절편 두 개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식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나올 때도 있어. 이건 문제도 아니죠. 다 가르쳐 준 거니까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내가 이 두 번째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이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강조를 해. 이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 이거 지날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물론 얘도 지금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을 쓰겠죠. 근데 여기 지금 y는 뭐라고 쓴다? m의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쓴단 말이야. 물론 어떤 책에는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라고 써 있어.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써. 왜냐면 그 y는 결국에 넘겨야 되잖아. 그리고 y는 얼마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습관을 이렇게 들이세요. 이렇게.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그럼 결국 그렇게 식 쓰고 다시 넘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알겠죠? 이게 중요한 식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왔어요?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평행이동도 다들 배웠잖아. 우리 수상을 한두 번 한 학생들은 아니잖아. 그지? 수상 지금 처음 했어요? 아니잖아, 우리.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었어. 원점을 지나고. 그럼 y는 mx라고 할 수 있지. 그죠? 걔를 이 원점을 이 점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평행이동 한 거야. x1만큼, y1만큼. 그럼 x 대신에 x 빼기 x1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y1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그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식이 나오는 거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 문제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었어. 기울기가 2고 한 점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y는 2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1과 5 집어넣어서 b를 구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풀었었어 우리가. 얘도 그렇게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식을 쓰자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계속.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이 점을 지나면 y는 m에 x 쓰고 플러스 n 하는데 이 n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얘는 알아요. 얘는 아는데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x1과 y1을 대입하면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y는 mx에다가 n자리에다가 mx1 더하기 y1 이렇게 한 거야. m으로 묶어줬더니 x 빼기 x1 더하기 y1 이 식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원방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접선 방정식 얘기할 때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꼭 좀 잘 기억하세요.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써 있을 때를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보니까 꼭 잘 보시고, 세 번째 나오는 건 이젠 두 점 가르쳐 줄 때, 두 점 지날 때 x1, y1, x2, y2라는 두 점 지날 때 우리 한 점을 지난 직선, 영호야, 한 점을 지난 직선 몇 개 있지? 무수히 많지. 두 점 지난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에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두 점을 지나면 우리가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죠? 두 점 지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 얘는 얘보다 더 많이 가르쳐 준 거야. 기울기도 가르쳐 줬지, 두 점이나 가르쳐 줬잖아. 한 점만 가르쳐 줘도 풀 수 있는데. 그러니 얘도 그냥 2번처럼 풀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구하고. 맞죠? 자, 네 번째. 얘는 사실 세 번째와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줄 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쓴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원래는 x절편이 a면 우리가 이게 a, 0을 지난다. y절편이 b면 0, b를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두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게 절편들 얘기한 거구나 라고 바로 캐치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캐치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열심히 푸시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내가 너무 빠르게 너무 그냥 슉슉 넘어가는 거 아니지. 여러분도 지금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러셔야 돼요. 다 쓸 수 있어야 돼. 나 혼자만 그냥 좋다고 지만 알고 지만 알고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저는 뭐가 쑥쑥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 지금 전 모르는데 선생님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은 결국에는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만날 때 엄청 많이 만나면 일치하는 거고, 그쵸? 엄청 많이 만나면 일치하는 거고, 아예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죠. 나머지는 뭐라고? 그냥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날 때, 여기도 만나는 거라서 원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한 점에서.
이렇게까지만 한다는 것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여기다 추가로 뭘 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직. 수직인 경우.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첫 번째,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과 두 직선이니까 y는 m 다시 플러스 n 다시 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자면 둘 다 완벽히 똑같아야지 일치니까. 그죠? 평행은 어때요? 기울기만 같아야지. 기울기만. 그러니까 m과 m-가 같고 n과 n-는 안 같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지. 오케이, 좋아요. 자,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언제라고? 어떻게 될 때지?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 왜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기다려서 누가 대답하나 하고.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으로 만나요? 계산하다 보면 알것 같아요. 네? 계산하다 보면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사실 물어보진 않을 거야. 누구라도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한다면 빠르게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mx가 있어요. y는 mx. 그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m-x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수직이래. 수직. 그럴 때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피타고라스 이렇게 해서 x가 1일 때 잡아서 해. x가 1이 아니어도 돼요. 2여도 되고 3여도 되고 뭐 아무거나 돼. 어쨌든 수직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m이 되고 이 점 좌표는 1,m-가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0,0이 되겠지. 그럼 직각삼각형 보면 뭐 하고 싶어? 이상하게 피타고라스를 하고 싶어지네. 다 그러지 않냐? 그지? 자, 그래서 여기를 해봤더니 1제곱 더하기 m제곱. 여기는 1제곱 더하기 m-제곱. 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좌표가 똑같으니 y좌표끼리 빼면 돼요. 그치? 거리가 m-m-의 제곱. 그러면 여기만 정리하면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m-네. 맞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2는 마이너스 2m m-. 그래서 m m-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기울기를 알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달고 역수하면 되지. 마이너스 달고 역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떠냐라는 거야.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소리.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같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같은 거야? A 다시가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A 다시 분의 왜 A 다시가 같고를 안 해요? 왜 A분의 A 다시, A 다시분의 A 이런 걸로 해요? 왜 그러죠? 어차피 어차피? 왜 어차피야? 그 원래 편한 건 그냥 아예 냅다 같다고 한 게 더 편하지 않아? 같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곱해진 거를 무슨 식으로 해요? 네? 그 원래 거에다가 곱해진 거를 네. 무슨 식으로 해가지고 곱해진 거를 적용을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 있으면 네. 4x 더하기 2y 더하기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 맞아요. 얘네들이 여기는 y가 너희들은 보지 않고 넘어갔지만 여기 1y, 1y라고 공통으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1로 맞춰놓고 여기가 나머지는 이제 같으면 된다라고 한 거지. 얘네들은 어때요? 는 0이 돼버리니까 여기다 얼마 막 10, 100, 1000만 뭐 얼마를 곱해도 이 식이 그냥 곱해진 상태도 같을 수 있잖아. 그러니 숫자가 냅다 바로 개수들이 같다고 할 수 없고 얘네들의 개수들의 비율이 같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자리가 좀 없네요.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이 모든 애들이 다 같을 때 일치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럼 평행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A 대시분의 네,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가 있어요. 아이고, C를 왜 또 썼어? 대시분의 B가 C 대시분의 C랑 같아요. 여기 달라요? 네. 왜요? 같으면은 일치해 버리니까. 근데 이거 꼭 굳이 여기가 달라야 돼요? 같으면은 그러니까 왜 여기가 달라야 되냐는 거지. 저거를 표준형 고쳐가지고 표준형 고쳐가지고 표준형 고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같아 버리면은 일치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B-C-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B분의 C랑 B-C-가 서로 달라야 이 Y절편이 다른 거니까 이 B-를 B랑 C-를 자리를 바꾸면 되지.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B-분의 C, B가 C-분의 C랑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게 Y절편 관련된 거니까 B와 C의 비율이 Y절편이고 B와 A의 비율이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달라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이쪽은 여기다 쓸게.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 여기. A 곱하기 A 대시 더하기 B 더하기 B 대시 1? 가 0. 0? 맞아요. 0이에요. 이것도 결국 그냥 얘네들이 곱하면 돼.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해보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지만 가끔 이것도 쓸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아이고, 야, 너무 직선이 너무 X축 같다. 자, 이렇게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영어 얘기했듯이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표현하는 직선도 무수히 많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에 해줘. 원래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두 직선의 교점도 마찬가지. 연립방정식에 해야. 그리고 두 번째,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K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 뭐 K 더하기 뭐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0, 이게 0 이렇게 만들었지. 그쵸? 늘 했잖아. K에 관한 항등식 나오면 K 있는 놈 묶고 K 없는 놈 묶어가지고 는 0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이거를 만드는 아이디어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Y 이건 꼭 일반형으로 쓰셔야 돼요. 이 직선과 A-X, B-Y, C-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쓰고 한쪽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갑자기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0, 얘가 0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가 있겠지. 그쵸? 제가 0, 제가 0인 거. 그럼 얘가 0, 얘가 0인 것은 연립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해가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이 식이 바로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죠? K에 관한 항등식 만들어 놨더니 얘가 0, 얘가 0이어야 0이 될 것이고 얘가 0, 얘가 0이 된다는 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아야 되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그게 직선의 교점이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럼 왜 무수히 만나? k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k 뭘 넣을 때마다 이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놈이 모든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는 표현을 못해. 하나의 직선을 표현을 못해. 뭘까요? 하나의 직선을 표현을 못해. 이 두 직선 중에 하나는 표현을 못해. 아니, 두 직선 중에 하나는 표현을 못해. 아예. 원래 이 점을 지난 직선은 얘네들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 다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근데 표현이 안 돼요. 누가 안 되냐면 K에다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누구는 돼? 이놈은 되지. 근데 이놈을 표현을 못해. 이놈. K 뭘 집어넣어도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돼. 아까 표준형의 단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표준형의 단점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뒤에다가 K를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뒤에다 K를 붙이면 얘가 표현이 안 되겠지. 얘가 표현이 안 되겠지. 그럼 그 K1, K2 그렇지. K1, K2를 하면 그럼 문자가 늘어나잖아. 예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처음에는 얘를 K1, 얘를 K2라고 했다면 K1이 0이면 이 식이 표현이 되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이 식이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자가 늘어나면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그 얘를 나눠버린 거야. K2로. K2로 나눠버렸어.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면 이게 K2분의 K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K1이 0일 때는 이 식이 되지만 K2가 0일 수 없잖아. 이제 나눠버렸으니. 단점이 생긴 거야. 문자 두 개가 나오는 게 싫어서 나눠버리면 이게 하나로 표현이 됐지만 K라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럴 때에는 이 직선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이게 단점이야.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돼. 우리가 단점이 있다. 아, 그 직선은 표현이 안 되는구나. 한 놈 직선은 표현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따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 다 알고 있다면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실제로 구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풀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확장이 돼 있을 때도 이렇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이 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마지막 이야기는 당연히 점직거가 나오겠죠. 점직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 거의 이제 막 30분 됐나?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느 누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더니 저는 이 거리가 직선 사이의 거리 같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A점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점을 h라고 잡는다면 이 거리 d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c 절대값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아무도 없지.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이 좀 길고 복잡해. 그 지난주에는 그들에게 다 해줬어. 왜냐면 내가 한 번은 해주거든. 너희들한테. 근데 이전에까지 내가 수업할 때는 항상 야, 니네 직접 배울 때 그때 그냥 증명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 그냥 외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희들도 혹시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졸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증명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 한 번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증명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되니까 빠르게 한번 슉슉슉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써먹는 걸 잘하면 돼. 어떻게 쓰일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 자, 이 점 H라고 잡고 이 X2, Y2라고 잡아볼게. 그럼 우리는 결국 이 D라는 건 AH의 길이를 구하는 게 D를 구하는 거지. 그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루트에 x2-x1 제곱, y2-y1의 제곱. 아,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 H라는 점을 하나 잡잖아?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았잖아. 써 있어요. 위의 점은 항상 대입해라. 그치? 진짜 진리야, 진리. 그래서 이 H라는 점을 하나 잡아놨으니 얘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돼. AX2, BY2? 네? 아, 2. 좋은 지적이야. 왜 Y1을 썼을까? 자,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반드시 나중에 써먹을 거야. 써먹겠지. 써먹을 거야.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여기에 수직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수직인 거 써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써먹어? 얘네들의 기울기 x2-x1분의 y2-y1이 뭐? 얘의 기울기는 뭐죠? 아까 마이너스 b분의 a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a분의 b겠네. 따라와요? 그치? 우리 아까 계속 썼잖아. 이거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그러니 얘는 a분의 b가 돼야 돼. 수직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대각선으로 슉슉 곱하는 거이긴 한데 곱하지는 않고 얘네들의 자리만 바꿀래.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래서 a분의 x2-x1을 b분의 y2-y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어떤 k라는 값으로 쓸 수 있어. 왜? 둘이 같으니까 그걸 k라고 잡자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정신 차려. 안 돼. 졸리면 안 돼. 자, x2-x1을 ak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2-y1을 bk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놈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얘는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근데요. 네. a분의 x2 마이너스 x1이 응.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지니 그걸 k라고 잡아놓은 거야 우리가. k라고 하자. 이 비율이 같으니 3분의 4, 뭐 여기는 뭐 b분의 k, b분의 4, b분의 뭐라고 할까 c. 그러면 이걸 k라고 똑같이 잡을 수 있지. 비례식이니까 뭐분의 뭐, 뭐분의 뭐를 k라고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제곱은 바깥으로 나오면 절대값 k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우리 이제 k를 구해야 되겠어. k를 구해야 되겠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1분만 하면 돼. 자, 그러면 x2 대신에 우리가 x1 더하기 ak, y2 대신에 y1 더하기 bk를 왜 갑자기 x2, y2를 구하나요?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이 식에 집어넣으려고. x2, y2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a의 x가 아니라 맞지? a의 x1 더하기 ak, b의 y1 더하기 bk 더하기 c가 0이다. 맞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ax1, by1 더하기 c가 얘네들을 넘겨보면 마이너스의 a제곱 k, b제곱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k를 구했어 이제. k가 뭐예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분의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됐어. 얘를 이제 집어넣을 거야. 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달아도 되지.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됐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c 여기에 절대값이 다 있는데 여기다가만 해도 돼요.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약분 된 거야. 약분하면 뭐가 나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이 나온 거야. 저 식이. 이게 AH였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구나. 아,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안 풀어줬구나. 겁나 복잡하고 길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증명하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니? 너희들도? 그래서 한번 해드린 거니까 관심은 없겠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한 번은 내가 해줘. 나한테 수업을 듣는 애들 중에 한 번도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 늘 내가 넘어가거든? 늘 넘어가. 평상시에 한 번씩 선행할 때나 뭐 할 때나 야 이거 공식 증명 너무 기니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외워. 외워서 쓰는데 집중해. 이렇게 활용하는데 집중해. 공식 활용을 해. 라고 하지만 한 번씩은 꼭 증명은 해줘. 그래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 번은 알아야지.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바이블에도 나와 있어. 증명 과정이.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 보시고 혹시 또 기억이 잘 안 나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보시고 영상 또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죠? 태연아, 졸리니까 태연이 물어봐야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 마르시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두 직선 사이, 지금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이 길이가 지금 두 직선 사이 거리구나. 이렇게 구한 거야. 이 길이가 지금 10이란 말이야. 근데 이 두 직선 사이 거리 이거냐고요. 아, 일부러 틀려준 거예요. 우리 본인을 희생해서 지금 틀려줬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무나 많이 평행이동 막 하다 보니까 이걸 10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게 수직 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돼. 여기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점 잡아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된다고. 그런데 자,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고 ax, by, c 다시라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둘이 평행하니까. 그럴 때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방식으로 보통 풀긴 하는데 공식으로도 있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우리가 여기를 c 빼기 c-라고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수항들만 빼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보통 많이 풀어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점짓거 하면 돼. 왜? 어차피 이 길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점을 잡아서 점짓거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상수항끼리만 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우리가 여기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었어요. 자,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지금까지 항상 몰랐던 게 뭐야? 높이를 몰랐어. 밑변은 어떤 두 점 잡아서 그냥 연결하면 되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 밑변은 다 구할 수 있었는데 높이를 못 구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왜 높이를 못 구했어요? 아니 하나의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고요. 왜?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우리 이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점짓거를 하면 h를 구할 수 있다고. 높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죠? 우리 무슨 공식 쓰죠? 삼각형 넓이 나오면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을 쓴단 말이야. 그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이 뭐냐면 자, s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기다가 큰 절대값처럼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세 점 좌표를 다 써.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썼던 놈을 다시 써. 그래 놓고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세요. 약간 신발끈 모양이 되잖아. 어떻게 더하는지가 헷갈려요. 어? 여기서 어떻게 더하는지 헷갈려요. 내가 그래서 색깔을 달리 해놨잖아. 이렇게 한 놈들이 더하는 거야. 어? x2y1, x3y2, x1y3 이렇게 해놓은 놈들끼리 다 더하는 거지. 안 헷갈리잖아. 그지? 그리고 이 빨갱이 좀 그런가? 어쨌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어쨌든 x1, y2, x2, y3, x3, y1 이렇게 곱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 이게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곱하는지 헷갈리지 않잖아. 빼라고. 아 선생님 그럼 파랭이에서 빨간 걸 빼야 돼요? 빨간 거에서 파란 거 빼야 돼? 상관없잖아. 절대값인데. 어차피 상관없어. 절대값인데. 앞에 2분의 1 있고. 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돼. 걔네들끼리는 다 더하는 거지. 그리고 빼라. 됐죠? 아 그러면은 그냥 어디끼리 다 더하고 그냥 당연하지. 그냥 이게 상관없다고. 그냥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야. 개꿀이죠. 근데 이제 이걸 할 때에도 우리가 언제만 하냐면 얘네들이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럴 때는 하는데 루트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기도 해. 복잡할 수 있어.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루트가 들어갈 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푸시고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제일 좋아. 한 점만 평행이동하겠어? 나머지도 다 평행이동이 되겠지. 우리는 지금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점의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똑같이 원점으로 한 점 이동시키면 얘네들도 그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그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동해 놓고 넓이를 구하는 게 짱입니다요. 원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왜 그래? 하나가 원점이면 여기 0, 0, 0, 0 들어가면 계산할 게 완전 줄어들어. 0, 0이 들어가면. 그죠? 하나를 원점으로 놓는 게 진짜 좋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보통 애들이 많이 써먹진 않는데 나는 좀 많이 써먹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알 때, 이 길이를 알 때, 이게 이제 개꿀이에요. 이 길이를 만약 안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뭐 얼마라고 할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이 점 좌표는 뭐라고 할까? 7, 뭐 9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 점 좌표가 1, 마이너스 2. 여기는 1, 3. 뭐 이렇게 알았다고 해봐. 이해돼요? 이렇게 안다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신발끈으로 하지 말라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왜 이래? 끝났니? 끝났네. 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여기를 밑변으로 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밑변으로 하세요. 밑변이 얼마예요? 5예요. 5.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야. 그래서 1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높이야. 높이. 이 높이랑 이 높이를 더한 거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에 평행한 거를 하나의 밑변으로 잡는다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어. 그걸 쓸 수 있으면 짱이다. 좋다라는 거야. 1,3 어떻게 구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선이 좀 편하다면, 이 직선의 방식 구하기 편하다면 이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 이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다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한 얘기를 끝낼 수가 없네요. 아, 미안해요. 하나 더 해야 되네. 딱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자취방정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자취방정식. 사실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 여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죠? 자취방정식.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기도 해. 자취방정식을. 자취. 움직이는 거야. 점들이 막 움직였어.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동점에 관련된 얘기죠. 동점 P. P만 움직일 때도 있고 Q란 점도 하나 더 있을 때도 있고.
동점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이 막 움직였는데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이 동점이 막 움직였는데 걔가 이렇게 막 포물선으로 움직였어.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그죠? 막 원이 움직였는데 점이 막 움직였는데 그게 원이 된 거야. 그럼 이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취 문제들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방식을 꼭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동점 P를 XY라고 잡고 문제 푸는 건 사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A, B나 X, Y라고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X, Y 또는 A, B의 관계식을 세워주기만 하면 답이 되겠지. 근데 이제 원방까지 갔을 때 자취 방정식이 더 어려워지는 거라서 원방까지 가면 거기서 더 많이 내가 얘기는 하도록 할게. 여기선 좀 적게 나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선분의 수직이동분선의 방정식. 어떤 선분의 수직이동분선 방정식.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점 A랑 점 B는 고정점이야. 정점. 정해져 있어. A랑 B가. 근데 PA와 PB의 길이가 같은 그런 P점의 자취 방정식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야. 알겠죠? 두 점이 있어요. 그럼 PA와 PB.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A, B가 있어요. 근데 PA랑 PB가 같은 점은 P가 여기서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P가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같아지면 되거든. 여기서도 이렇게 같아지면 되거든. 걔네들을 다 모아놨더니 뭐가 된다고요?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된다고.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알겠죠? 근데 얘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타내면 다 구할 수 있어. P점을 A, B 또는 X, Y라고 잡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뭐 점이 하나가 있고 A점이 이렇게 X1, Y1이 있고요. 여기 직선이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계속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이네. 근데 이 여기 위를 P점이 움직인대. P점이 막 움직여. 그럴 때 AP의 중점을 Q라고 하자. 그럼 P가 막 움직이니 만나는 Q도, 새로 생기는 Q도 막 움직이겠지? 그 Q의 자취 방정식 구하라고. 점 Q의 자취 방정식. 구하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P가 어디 있어요? 어? P가 어디 있어요? P 여기 위에 움직인다니까? P가 여기로 움직인다고. 그럼 AP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P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P가 또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P를 A, B라고 잡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A, B를 해서 P, Q라고 할게. P, Q. 이게 잡았어. 그러면 이 Q점 좌표를 X, Y라고 잡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X, 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얘네 둘의 관계식을 먼저 쓰면, 그러니까 X1 더하기 P를 2로 나눈 게 X고 Y1 더하기 Q를 2로 나눈 게 Y가 되잖아. 그죠? 이해돼요? 됐어? 이렇게 관계식 하나 쓰고 반드시 P가 여기 위의 점이라고 하면 대입해야 된다고. 아, 네. 대입해야 되지. 그럼 AQ 더하기 BP, 아니 왜 AQ야?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0이라는 걸 알고 이 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대입해요? 당연히 P에 대해서 풀어야지. P는 2x-x1, Q는 2y, 이게 너무 갈아야 되는데 2y-y1.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위의 점이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식을 써놓고 둘 사이의 관계식을 써서 대입하면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이걸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푸는 과정을. 모든 식들이 다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잘 하셔야 자취방정식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나중에 또 원 가도 또 자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셔야 돼. 하나만 더 얘기할게. 계속 얘기한대. 자취방정식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계이등분선이 있어요.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을 이등분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각이 이등분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있는 점 P점 하나 잡아서 X, Y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짓거랑 여기서부터 여기 점짓거가 같다. 이렇게 푼다고. 점짓거가 같다. 알겠죠?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뭐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짓거가 같다.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요? 이 두 직선은 가르쳐줘 우리한테. 그래서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가계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한 점을 잡아. 그 위에 있는 점 P점을 잡아. B점이 뭔지 모르죠. 그냥 P점 XY를 잡아. 그래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직선까지 거리를 하면 이 루트분의 절대값, 이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한 80%, 90%는 분모가 같아. 이게 같을 때가 제일 많아. 겁나 많아. 이게 점짓거 하면 분모가 같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고 나면 이제 절대값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요 놈은 풀마 요 놈이다. 이렇게 풀어야겠지. 제곱하지 마시고 어떤 애는 막 제곱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요 놈은 요 놈의 풀마다. 왜 두 개가 나오죠? 왜냐면 이 파란 직선도 나오지만 여기에 수직인 이놈도 나온단 말이야. 여기도 각을 이등분하는 거라서. 그래서 늘 두 개가 나와. 알겠어요? 됐죠? 근데요. 저거 절대값을 풀면은 왜 저 풀마가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러면 A는 풀마 B라고. 설마 A는 B라고만 하고 싶은 거야? A도 풀마를 붙이고 싶어요. A에도 풀마를 붙이고 B에도 풀마를 붙여? 네. 그러면 서로 풀마가 없어져 버릴걸? 그럼 A는 B라고 나오지? 네. 그러면 안 되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좀 문제 풀어봅시다.